삼각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 삼각함수는 이렇게 반지름이 r이 되는 원 둘레 위를 자 이제 점피가 움직일 때 그때 사인은 r분의 y좌표, r분의 y좌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 있을 때 점피가 여기서 출발했을 때 반지름은 r이에요. 자, 그러면 r분의 y좌표가 저러니까 0에서 출발합니다. 0에서 출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분의 y좌표 잘 보세요. 이 r은 항상 일정하죠. r은 항상 일정하니까 결과적으로 y좌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좌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각이 2분의 파이에 대할 때 r분의 y좌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이 나옵니다. 2분의 파일 때는 가장 큰 값이 보다시피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각이 둔각으로 갈 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는 r분의 y좌표가 자꾸 줄어들죠. y좌표가 자꾸 줄어드니까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갈 때는 y좌표가 줄어드니까 r분의 y 값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 때 2분의 파이잖아요. 자,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갈 때 r분의 y좌표 값을 잘 보세요. 요거 y좌표가 x좌 아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자꾸 커져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자꾸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요건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자꾸 커지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2분의 3파이 할 때 2분의 3파이 올 때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올 때 요 각이 이렇게 왔을 때는 r분의 y좌표인데 y좌표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니까 r분의 y좌표 값하고 r하고 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파일 때는 마이너스 1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파동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원둘레이를 계속 움직일 때마다 r분의 y좌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r을 이 그림은 뭘 염두에 두고 계산한 것이냐면은 자, 이제 요거는 r분의 y좌표의 비율에 r분의 y좌표 요 비율이 같잖아요. 그걸 1로 보고 계산한 거예요. 이거 1로. 쉽게 말해서 반지름이 1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반지름이 1이 되는 원둘레이를 움직였다라고 봐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 이제 x값이 커질 때마다 요 x값은 요 우리가 보통 사인 세타를 썼는데 세타를 쓰지 않고 그냥 x를 쓴 것뿐이에요. 평각이 자꾸 커질 때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쭉 펼쳐졌을 때 이제 r분의 y좌표 이 값이 바로 사인이었는데 이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이 한 바퀴 삥 돌면 다시 똑같은 것이 반복돼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 중심각이 2파이에 대하이잖아요. 0부터 2파이에 대하까지 오면은 이 그래프가 다시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이제 코사인 그래프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코사인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자,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는 이제 여기가 P, X, Y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코사인 여기가 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X좌표, 여기 Y좌표, 이거 세타로 나와볼게요. 편의상. 여기는 지금 X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 R분의 X잖아요. R분의 X.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만약에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점피가 여기 있었다면은 R분의 X좌표니까 비율이 같죠? R분의 X좌표. 그래서 1이 나와요. 그래서 세타가 저럴 때,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여기를 세타 대신에 X를 쓴 것 뿐이에요. 자, 이제 R분의 X좌표. 비율이 같잖아요. 밑변분의 높이가 같으니까 1이 나옵니다. 1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분의 x좌표 잘 보세요. 원둘레 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점피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삼각형 도형이 그려질 때 r분의 x좌표 잘 봐요. 자, 여기 있을 때는 r분의 x좌표, r은 항상 1이라고 본다면은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라고 본다면 x좌표가 가면서 줄어들죠. 원이 이렇게 여기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세타 x가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질 때마다 자, 요 길이가 자꾸 짧아지잖아요. 요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여기 와 있으면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면 0이 돼서 자꾸 길이가 짧아지니까 줄어들어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 2분의 파이를 넘어서는 순간에
자, 여기 x좌표는 전부 다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부터 2분의 3파일 때는 x좌표가 전부 다 음이니까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일 때는 음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에서부터 2파까지 갈 때는 다시 x좌표가 양이 되니까 2분의 3파에서부터 2파까지 갈 때는 양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r분의 x좌표, r분의 x좌표를 다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본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이 또 반복돼요. 여기서부터 또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래서 코사인 함수도 한 바퀴 삥 돌면 그래프가 다시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서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탄젠트 함수는 x좌표분의 y좌표잖아요. 탄젠트 함수는 x좌표분의 y좌표. 자, 이제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있을 때는 x좌표가 반지름과 똑같은데 y좌표는 0이니까 0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라고 해볼게요. 자, x좌표가 0일, 자, 여기 p가 여기 있을 때는요 0이에요. 그런데 이제 x가 커질 때마다, 이제 x가 커질 때, 여기 세타로 쓰니까 세타로 표시해 볼게요. 편의상 세타가 커질 때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인데 x좌표는 줄어들고 y좌표는 늘어나니까 계속 그래프가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x좌표는 거의 0에 가까워지지만은 y좌표는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x좌표는 거의 0에 가까워지는데 y좌표는 1에 가까워지니까 무한소의 역수꼴 형태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마치 직각삼각선을 잘 보세요. 직각삼각선에서 x분의 1 같은 경우는 x가 0에 가까워지면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쭉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가 시계 방향으로 돌 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그 역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원점을 통과하면서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기함수 성질은, 자, 이 사인도 기함수예요. 원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하면 똑같죠. 그래서 사인은 기함수고요. 코사인은 우함수예요. 좌우 대칭이거든요.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반을 접으면 포개지니까 그런 특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특수한 형태의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기를 갖고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 그러나 탄젠트는 주기가 파인 주기함수라는 것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은요,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코사인도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나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기성이라든가 최대 최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일반화된 이 형태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인 오메가 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을 때 a, b, c 그리고 오메가는 모두 다 상수였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y는 이퀄 sin x라는 함수를 더 일반화시켜 놓은 형태인데요. 이때 a, b, c하고 오메가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a하고 c는 바로 최대값을 결정하거나 최소값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맥시멈 값은 a의 절대값 플러스 c가 되고요. 미니멈 값을 계산할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a의 절대값 플러스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를 결정할 때, 피리어드를 결정할 때 주기는 바로 오메가의 크기 분의 2파이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폭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진폭. 자, 진폭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맥시멈 값에서, 진폭은 맥시멈 값에서 미니멈 값을 뺀 거예요. 그리고 둘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서 이걸 빼면 c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2배 a의 절대값인데 2분의 1 곱했으니까 a의 절대값이 진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 얘가 0이 되는 값만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플러스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동, 마이너스가 나오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고요. 이 C가 양수면 위로, C가 음수면 아래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A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렇게 진폭을 결정하니까 위아래로 이만큼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A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축소를 나타내고 A의 크기가 1보다 크면
확대를 나타내는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잘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주기, 진폭 이런 것들을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고요. 여기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다든가 코사인이라든가 탄젠트가 들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한번 쭉 읽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잘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보시오 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이 함수는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식도 있고요. 1차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 문자로 통일시키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때 한 문자로 통일시키는 것은 홀수 차수가 있는 함수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즉 사인은 홀수 차수가 됐으니까 이 코사인 쪽을 홀수 차수가 있는 사인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즉 y는 이퀄 사인 x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함수를 바꿀 때는요. 제곱 공식 조금 전에 여기다 설명했던 것처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여기 코사인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잖아요. 왜냐하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항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합니다. 마이너스 6 사인 x 플러스 1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내림차수로 다시 적죠. 마이너스 2배 사인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6 사인 x 플러스 2 플러스 11이니까 플러스 13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 사인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사인 x를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t라 놓으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삼각함수 사인이 취할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3이 되고요. 얘는 t에 관한 2차 함수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2차 함수가 골고루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3이고요. 13이고요.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완전적걸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9 플러스 13이에요. 자, 그래서 t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9 22가 되겠군요. 자, 이와 같은 모양이 됐네요. 자,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t가 마이너스 3일 때, t 이퀄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을 집어넣으면 13이니까 여기 13이 이 정도 있다라 보고요. 위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0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t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쯤에 있고 1은 여기쯤에 있다라 보겠습니다. 요 사이에서 그래프를 다시 덧칠해서 그려본다면은 얘가 최대고요. 얘가 최소가 되겠군요.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입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3에서 1 빼니까 2의 점은 4. 26이 나오는군요. 맥시멈 값은 26이고요. t가 플러스 1일 때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 값은 2를 대입할 때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2를 다 대입을 해 보면은 자, 여기다 이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빠뜨렸군요. 마이너스고 다시 계산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에서 1 빼면 2의 점은 4. 이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에서 4를 뺐으니까 18입니다. 정정합니다. 자, 이제 1을 대입하죠. 3 더하기 1, 4, 4, 16이죠. 마이너스 16이에요. 6이 나오는군요. 자, 그래서 여기가 18이 되고요. 여기가 6이 나왔어요. 내어서 최대값은 18이고 최소값은 6인 예문입니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빠져서 정정했습니다. 자, 문제 때 이해할 수 있겠죠? 항상 치환을 하면은 바로 제한 범위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이 됐는데요. 이제 다른 형태의 최대 최소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번의 문제와 예제 9번의 문제의 차이점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예제 8번과 예제 9번은 둘 다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나 예제 8번은 분모와 분자가 같은 종류의 삼각함수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예제 9번은 분모 분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삼각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제 8번과 9번은 그래서 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문제의 해법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제 8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8번이 예제 9번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거든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에도 분자에도 다 같이 코사인 함수가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x를 다른 문자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 코사인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주어진 함수는 치환된 문자에 대해서 2t 플러스 1이 되니까 1차함수분의 1차함수꼴이 돼서 유리함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리함수의 모양은 목과 나머지로 나눌 수 있죠.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암산을 하겠습니다. 2t 플러스 4,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t 이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t 이퀄 마이너스 2가 수직정근선이 되고요. 여기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수평정근선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는 자, 이제 수직 점근선과 수평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되네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인데요. 자, 분자가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마치 2, 4분면과 3, 4분면에서 그려지듯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 t가 0이 되면 2분의 1을 지나니까 여기가 요 정도 지나겠군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다 그려보니까 예제 8번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기껏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 이 정도 있다라 보고요. t가 1이 이 정도 있다라 본다면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덧칠해서 그려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유리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을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해볼까요? 1을 대입하면 3분의 3, 1이군요. 최대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2에서 1 빼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이군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이라는 것을 이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8번처럼 분모 분자가 같은 종류의 삼각함수라면 간단하게 치환을 통해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제 9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제 9번은 분모 분자가 다른 종류의 삼각함수로 되어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코사인 x와 사인 x를 서로 다른 종류니까 조금 전에는 같은 함수니까 이렇게 t로 치환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코사인 x, 사인 x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x를 대문자 x로 그리고 사인 x를 대문자 y로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곱 공식으로부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사인 x의 제곱은 x의 제곱이 되고 사인 x의 제곱은 y의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제곱 공식으로부터 1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를 치환해 놓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x축, 새로운 y축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심에 어점이 있고 반지름이 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x하고 사인 x를 각각 x하고 y로 놓으니까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저 나눗셈으로 주어진 함수를 직접 문자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x는 x, 마이너스 3, 사인 x는 y, 그리고 플러스 1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식을 왼쪽으로 곱하니까 y, x-3 이퀄 y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 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y의 선택에 상관없이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방정식을 항상 만족합니다. 즉, 이 y의 선택에 무관하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잘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y는 y, x-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xy 평면상에서 얘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바로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y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자, 3, 마이너스 1의 위치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여기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여기가 3, 마이너스 1. 반드시 요 점을 지나요. 이 y의 선택에 상관없이 3,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났는데요. 이 y가 이 x 앞에 계수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문자를 치환했던 이 x하고 y는 기껏해야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문제에서 만족하는 식은 이 바깥에는 없어요. 요 안에서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1을 통과하는 직선 중에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직선 중에서 최대값을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y의 최대 최소잖아요. y의 최대, y의 최소예요. 이 y가 기울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모양으로 바꿔보니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
x하고 y는 이 원의 방정식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점을 통과할 때와 여기 요 점을 통과할 때 바로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음이잖아요. 이건 0이고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한눈에 봐도 0이네요. 최대값은 얘가 0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수평선이 나올 때요. 근데 최소값은 이거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음이잖아요. 그럼 요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이 방정식하고 이 원의 방정식을 같이 놓고 판별식 D를 0이라 놓고 풀어도 돼요. 그런데 방정식을 푸는 것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대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원의 중심을 알고 있죠. 원의 중심에서 이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을 한줄로 다 넘겨서 일반형으로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y = mx 더하기 n꼴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표시한 다음에 직선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최단거리가 원의 반지름 1과 같다라고 놓고 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한줄로 다 넘깁니다. yx 마이너스 y, y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꼴체로,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놨을 때 원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최단거리 D가 1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xy, 이게 x축 y축인데 원점을 대입하니까 0이 되고 이것만 남아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이것이 1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루트를 곱해요. 그러면 이퀄 루트, 양변에 루트를 곱하니까 y의 제곱 플러스 1이죠. 한쪽은 절대값이고 한쪽이 루트라면 양변을 각각 제곱해서 비교를 하면 돼요. 자, 이걸 제곱을 하니까 그러면 3y,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은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그냥 결과는 3y 플러스 1에 제곱하고 이걸 제곱하니까 y 제곱 플러스 1 이렇게만 남아요. 자, 이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하니까 9y의 제곱 플러스 2, 3, 6y 플러스 1은 이퀄 y의 제곱 플러스 1인데 1은 지워졌고요. 넘깁니다. 9y 제곱에서 y 제곱 빼니까 8y의 제곱 플러스 6y 이퀄 제로, y를 묶어내죠. 그러면 여기 2로 약분이 되네요. y를 묶어내니까 4y 플러스 2로 약분하니까 3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y가 0이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y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기로 했었으니까 이 빨간색 직선이 바로 y = 0이네요. 그리고 이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군요.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는 것을 이 관계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접한단어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0이라 놓고 풀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4장 1절에서 삼각비, 삼각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산법을 다뤄왔다면 이제 4장 2절에서 삼각함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